자, 41번 브로칭 머신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것은. 자, 브로칭 머신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것은. 자, 먼저 브로칭 머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늘고 긴 일정한 단면 모양을 가진 공구에 많은 날을 가진 브로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가늘고 긴 일정한 단면을 가진 공구에 많은 날을 가진 브로치, 이런 절삭 공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면이나 외경에 필요한 형상의 부품을 가공하는 절삭 방법을 우리가 이제 브로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가 브로치에 대해서 한번 나타냈습니다. 자, 브로치는 여기 보시면 지금 형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브로칭의 모습대로, 이 형상대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뭐 스플라인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각형의 구멍, 그 다음에 둥근 구멍 안에 키홈, 이런 것들이 아까 브로칭 모양으로 인해서 가공할 수 있고, 우리가 베어링용 볼, 이런 볼은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칭 모신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것은 베어링용 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브로칭 머신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 가공 방법에 따라 뭐 키홈, 그 다음에 스플라인 홈, 그 다음 원형이나 다각형의 구멍 등 이런 것들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연마제를 가공액과 혼합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연마제를 우리가 이제 이 가공액과 혼합해서 가공물의 표면에 압축 공기, 여기도 중요합니다. 압축 공기로 고압과 고속으로 분사시켜 가공물의 표면과 충돌시켜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 자, 연마제하고 가공액을 섞어서 압축 공기로 고압, 고속으로 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액체 혼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액체 혼잉.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강력한 압축 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액체 혼익용 연마제하고 가공액을 두 개 더해가지고 압축 공기로 쏘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각도가 있는데 이 공작물에 쏘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액체 혼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연마제, 그 다음에 가공액 혼합해서 압축 공기로 우리가 고압 고속으로 쏜다 라는 것들을 보면 액체 혼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줘서 문제를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에 나온 것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자, 랩핑이 있습니다. 랩핑. 자, 랩핑은 우리가 가공물과 랩 사이에 이 랩제를 놓고 가공물에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를 우수하게 만드는 방법을 랩핑인데, 자, 여기에 좀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랩제가 있죠. 이 랩제.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가공물입니다. 가공물. 자, 가공물에 이 랩 위에 랩제를 뿌려가지고 가공물을 가압을 하면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 이 안에 있는 표면 거치기가 좋아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랩핑이라고 합니다. 랩핑.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슈퍼 피니싱입니다. 우리가 슈퍼 피니싱. 자, 슈퍼 피니싱은 연한 숫돌에, 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작은 압력으로 가하면서 가공물에 이송을 주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준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작은 압력, 이송을 주고 동시에 진동을 준다. 그래서 작은 압력, 이송, 그 다음에 진동. 자, 이게 슈퍼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가공물은, 여기가 이제 가공물이죠. 얘가 이제 가공물이 되겠고, 얘가 이제 숫돌이 되겠고, 자, 숫돌이 되는데, 숫돌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하죠. 적은 압력을 가하고,
자, 이렇게 이송을 주면서 또한 여기에 진동도 주면서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슈퍼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슈퍼 피니싱. 자, 핵심 키워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핵심 키워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은 압력, 그 다음에 이송, 진동은 슈퍼 피니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4번 액체 혼인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전극과 가공물 사이에 전기를 통전시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용융 증발시키는 가공. 자, 여기 보시면 자, 전극 나왔고 그 다음에 가공물 사이에 전기를 통전시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용융 증발시키는 가공법은 우리가 방전 가공이 되겠습니다. 방전 가공. 자, 방전 가공 보시면 자, 전극과 이 가공물 사이에 전기를 통전시켜 우리 방전 현상,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용융 증발시켜 가공을 진행하는 우리가 이제 비접촉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접촉하니까 전극과 재료 모두 도체이어야 된다. 자, 부도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도체이어야 됩니다. 방전 가공에서는 전극과 재료 모두 도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초음파 가공이라든지 그다음 화학 가공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쇼트 피닝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쇼피닝이라고 있는데 쇼트 피닝 가공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작은 쇠구슬이 있어요. 자, 이런 작은 쇠구슬을 우리가 숏이라고 불러요. 숏. 자, 이 숏을 보면 자, 표면을 타격하는 일종의 냉각 가공입니다. 냉각 가공. 철강의 작은 볼을 자, 이 작은 볼을 우리가 숏이라고 하죠. 일명 쇠구슬을 자, 공작물 표면에 분사하여 강제의 화학 조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자, 피로 강도 및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해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지금 여기도 이렇게 공작물인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이 있고 자, 이 코일 스프링에 여기에 보면 이제 쇠구슬 작은 것들이 압축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막 쏴주면 이 코일 스프링의 강도도 피로 강도가 세지고 기계적 성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해요. 쇼피닝.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이런 스프링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숏을 쏘면서 피로 강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 성질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합니다. 쇼피닝. 자,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방전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 자, 핵심 키워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 이용하여 가공을 알루미늄 소재 등 자, 이게 거울과 같이 광택 있는 가공면을 비교적 쉽게 얻는 것. 자, 전기 도금의 반대고 거울과 같이 광택 있는 가공면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해 연마입니다. 전해 연마. 자, 전해 연마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전해 연마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 이게 중요해요.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 자, 우리가 가공물을 양극 전기 저항이 작은 구리 아연을 음극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전해 연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가공물 있어요. 가공물을 플러스로 넣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을 음극으로 놔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기를 통전시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석출돼서 여기 붙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광이 나는 건데 자, 설명을 한번 보면 자, 전해액 속에 전기를 통하면 전기에 의한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가공 표면에 용출되어 우리가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하는데 이런 가공물이 거울과 같은 광택 있는 가공면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전해 연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아까 뭐 방전 가공, 액체 오닝 이런 레이저 가공들은 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 전의 연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전기도금의 반대 현상이고, 거울과 같은 광택 있는 가공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의 연마가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 공작에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비절삭 가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 공작에서 절삭 가공하고 비절삭 가공이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절삭 가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따는 선반 아니면 밀링 이런 것들은 크게 절삭하고, 자, 세이퍼, 플레이너, 브로칭, 그 다음에 구멍을 넓히는 보링, 기어를 깎는 호빙 이런 것들은 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절삭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절삭 가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삭 가공할 때 보통 우리가 칩이 나옵니다. 칩. 우리 이제 칩의 종류 뭐 4가지가 배웠는데, 뭐 유동형 칩부터 해서 전단형, 열단형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런 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절삭 가공, 절삭을 하지 않는 비절삭 가공. 자, 쉽게 말해서 얘는 칩이 나오지 않겠죠. 그게 이제 단조, 아변, 뭐 프레스, 인발, 압출, 탕금 이런 것들이 비절삭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삭 가공은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해서 칩이 아주 미세하게 나오죠. 미세하게. 자, 우리가 숫돌에 칼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삭 가공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그래서 연삭기를 쓰거나 호닝 머신, 그 다음에 뭐 작은 압력, 이송, 진동을 주는 뭐 슈퍼 피니싱, 그 다음에 랩핑 이런 것들 정밀 입자 가공은 연삭 가공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뭐 특수 가공, 그 다음에 뭐 광택이 있는 걸 만드는 건 전해 연마,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방전 가공 이런 초음파 가공은 우리가 이제 특수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다음 보기에서 이제 비절삭 가공이에요. 자, 비절삭 가공이니까 칩이 안 나오겠죠. 일단 절삭 가공을 한번 찾아보면, 자, 밀링은 절삭이에요. 자, 플레이너도 절삭이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호빙도 절삭이고 유압 프레스는 비절삭.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유압 프레스 3번이 되겠어요. 비절삭 가공에 프레스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연삭 숫돌 입자. 자, 우리가 연삭 숫돌 입자가 있는데, 입자 중 이제 우리가 천연 입자하고 인조 입자가 있어요. 자, 이게 아닌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천연, 인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조를 좀 외우셔서 천연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연 입자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사함, 석영, 에머리, 커러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 입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천연 입자는, 자, 석영은 천연 입자, 커러덤도 천연 입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천연 입자고, 여기 알루미나는 인조 입자가 되겠죠. 자, 쉽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숫돌을 할 때 숫돌 표시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A나 이런 숫돌 입자인데, 이게 보면 백색, 우리가 이제 알루미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알루미나는 우리가 천연이 아니라 인조 입자입니다. 인조 입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 입자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우리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CNC 공작기계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MDI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자,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전반 및 CNC 장치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자,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압축 공기가 세기 때문에 이런 강전반을 열어가지고 그런 센 압축 공기를 불면 강전반에 있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강전반 및 CNC 장치는 어떠한 충격도 주지 말아야 된다. 맞겠죠. 자, 4번 항상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작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자, CNC 선반입니다. CNC 선반. 자, CNC 선반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공작물 원점. 자, 공작물 원점을 설정할 때 여기다 줄을 칩니다. 그리고 좌표계 설정. 중요합니다. 좌표계 설정.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선반에서 좌표계 설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G코드는 G50입니다. G50. 자, G50은 공작물 좌표계 설정 또는 우리가 주축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암기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원점이 이쯤 되겠네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원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지름 지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름. 우리가 보통 CNC 선반에서는 반지름 지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름 지령을 합니다. 자, 무슨 축을? X축을. 자, 먼저 여기서 축을 설명해 드리면, 자, 이렇게 축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X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Z축이라고 합니다. Z축.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이제 기계 원점입니다. 기계 원점. 자, 보통 우리가 CNC 선반 화천이나 뭐 남선이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이런 제작사에서 만든 원점이 기계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원점하고 기계 원점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해주는데 먼저 G50이 되겠고, 자, X축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기계 원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100mm인데 우리가 이제 지름을 쓰죠. 지름. 얘는 지금 반지름인 거죠. 반지름이니까 지름이니까 2배. X는 200점이 되겠고, 자, Z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자, Z는 200이 되겠습니다. 200점. 자,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바로 G50, X200, Z200.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50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CNC 선반에서 G50은 공작물 좌표계 설정과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원점에서부터 공작물 좌표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공작물 좌표계 설정인데, 이때 주의한 게 X는 우리가 지름으로 지령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100이니까 지름으로 200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49번. 자, CNC 가공에서 토크 리미트 알람.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CNC 선반 이제 실기를 하실 때 제어판에 모니터에 이런 알람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알람 리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CNC 가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알람을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보면 토크 리미트 알람.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좀 영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자, 8번에 보면 자, 토크 리미트 알람이니까 충돌로 인한 안전핀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AS를 연락을 해야겠죠. 자, 먼저 일단 정답부터 보시면, 자, 정답은 충돌로 인한 안전 파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람네 emergency stop switch on. 자, 비상정지 스위치가 온이 된 거고. 자, 그래서 뭐 습동류 부족. 자, 여기 보면 루브르 탱크 레벨 로우 알람. 자, 그다음에 뭐 이제 과부하 오버로드 걸렸다는 과부하. 그다음에 PS 알람, OT 알람. PS 알람 프로그램 알람이고, OT는 O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됐다는 거겠죠. 금지 영역. 그 다음에 이머젠스 비상정지 리밋 스위치가 작동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핀들 주축이죠. 알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알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보겠습니다. 자, CNC 선반에서 그림 B에서 자, C로 경로의 가공 프로그램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 원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원점이 되는데,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CNC 선반에서 지령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령, 그 다음에 증분 지령,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지령이 있습니다. 혼합 지령. 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절대 지령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령하는 것이고, 자, 증분 지령은 예를 들어 지금 B에서 C를 간다. 그러면 이 B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 B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원점이다. 그러면 절대 지령은 우리가 이제 절대 지령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A, B, C, D, D로 하면 이 기준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지령 값을 써주겠죠. 이 지령값을 써주는 걸 우리가 절대 지령이라고 하고, 자, 증분 지령은 예를 들어 B에서 C로 갈 때는 이 B가 원점이 되고, 또 하나 이 C에서 D로 갈 때는 이 C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지금 증분 지령은 이 B에서 C로 가니까 이 B가 원점이 돼서 지령하는 겁니다. 단 증분 지령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보시면 이 혼합 지령은 위에 말한 절대하고 그 다음에 증분하고 섞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지령을 쓸 때는 X하고 Z를 쓰고, 증분 지령을 쓸 때는 U하고 W를 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절대, 그 다음에 증분. 자, 이렇게 나누면 절대일 때 X하고 Z, 증분일 때는 U하고 W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절대 지령. 자, 먼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보고, 자, 먼저 절대 지령. 자, 일단 B는 X가, 자, 먼저 여기다 축을 먼저 쓰면 여기는 X축,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가 Z축, 여기가 X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령은 이 프로그램 여기를 원점으로, 자, B는 X는 20. 자,
지름지령이니까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C는 X는 자, 여기가 지금 60이니까 60, Z는 15하고 35니까 마이너스 40에 50이 되겠죠.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지령은 어떻게 지령하냐면 일단 직선이니까 G01을 써주고 X는 60, Z는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지령이 되겠습니다. 자, 증분지령. 증분지령은 자, B점이 바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G01 써주고, 자, 증분이니까 일단 X는 U로 써줍니다. 자, X가 지금 여기가 지름이 20에서 60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바로 40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20에서 60이 늘어났으니까 40. 자, 그 다음에 B가 이만큼 가야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B가 원점으로 해서 C로 가니까 35. 그래서 W는 마이너스 35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번은 G01, X60, Z50이니까 얘는 절대지령이니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증분지령도 보시면 G01, U40, W35 여기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섞은 걸 보면, 자, 먼저 G01, U가 60. 자, 이게 틀렸죠. 일단 여기가 X가 U60, Z-55. 마이너스 50. 자, U가 여기가 40이 되겠죠. 40. 그 다음 여기는 G01, X60. X60이고 W가 35. 그러니까 여기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절대지령은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자,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거고, 증분은 현재의 공구 위치. 지금 B에서 C로 가니까 B가 원점이 되면서 그걸 기준으로 증분값을 입력하는 걸 증분이고, 이런 절대하고 증분을 같이 쓰는 것을 우리가 혼합지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